한국 KF-21의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행보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파견된 인도네시아 기술진들이 조직적으로 유출한 KF-21의 기술이 중국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순조롭게 개발 일정을 밟고 있던 KF-21과 우리나라 공군 전투력에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인도네시아 국정연구원들이 KF-21 설계 기술 자료가 담긴 USB를 외부로 반출을 시도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인니 기술진의 소속은 인도네시아 국영항공우주산업인 PTDI 소속으로 파견단 단장이었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특히나 더욱 경악스러운 건 기술 유출 사건에 연루된 인니 측 기술진이 무려 17명에 달하는 대규모 조직 범죄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 국내에서 상주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기술진 30명 중 절반 이상에 달하는 수치로 개인의 일탈이 아닌 조직적인 움직임이었으며 그 배후에 PTDI 및 인니 국방부가 있을 것이란 타당한 추론도 가능해집니다. 거지랑은 어떻게 일할 수 있겠는데 도둑놈 새끼랑은 일 절대 못합니다. 특히나 이번에 적발된 USB 안에는 18GB 분량의 방대한 자료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개별 자료 건수로 보면 약 6,600건에 이릅니다. 그 가운데 KF-21 설계도에 해당하는 카티아 도면 자료 그리고 미국이 지정한 수출 통제 관련 자료까지 담겨져 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기술들은 미국이 한국에만 제공하는 조건으로 지원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나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2015년부터 한두 명씩 국내에 상주했던 인니 엔지니어들이 2019년 코로나 사태 이후 총 100명이 전원 귀국하였고 이후 2022년 30여 명의 기술진들이 재파견되었는데 그중 상당수가 새롭게 투입되어 처음으로 한국에 방문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100명 중 30명이 재파견되는데 기존 인력이 아닌 새 인력이 온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무엇인가 꿍꿍이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재파견된 2022년에 무슨 일이 있었나 한번 보니 인도네시아 PTDI의 CEO가 갑작스럽게 교체되는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부임한 기타 암페리아완 CEO는 인니 국영기업 장관 에릭 도이르가 직접 선임하여 데려왔는데요. 이 에릭 도이르는 늘 KF-21에 민폐를 끼쳤던 프라보 대통령 당선인의 오른팔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같은 당 출신이며 대통령 선거 때에도 앞장서서 프라보어를 도왔었죠. 기타 암페리아완 역시 프라보어와 같은 군 출신으로 프라보어에 대한 존경심을 내비치기도 했었습니다. 즉 기타 암페리아완의 갑작스런 PTID CEO 선임, 여기에 같은 해 기존 인력이 아닌 새로운 임무를 받은 인력들의 한국 파견 등 이번 기술 유출 사건에 무엇인가 배후가 있었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상당합니다. 또한 유출된 기술 자료 중 카티아 도면이 있었다는 점에서 더욱 의구심을 증폭시키는데요. 카티아는 3D 설계, 항공기 입체 모델링을 위한 CAD의 일종으로 설계도, 조립도 등 각종 도면을 컴퓨터로 그리는 소프트웨어 툴입니다. 국산 기술로 만든 T-50 초음속 고등훈련기, FA-50 등도 모두 카티아를 이용해 설계했으며 이론상 카티아의 도면이 있으면 해당 물체를 그대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선진국에서 기술을 도입한다는 의미는 대부분 이 도면을 거금을 주고 사오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익명을 요청한 한 카이 관계자는 카티아 도면이 유출됐다면 심각한 사안이라면서 이는 인도네시아 기술진들에게 접근이 금지되었던 항목이라고 했습니다. KF-21 카티아 도면이 인도네시아로 유출되어 만약 수출 경쟁국으로 흘러간다면 KF-21의 경쟁력이 저하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보다 적성국으로 흘러들어가게 된다면 우리나라 전투기들의 장단점 및 대처 방안 그리고 그들이 더 나은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는 노하우를 통째로 주는 것입니다. 특히나 KF-21은 낮은 익명 하중값으로 화제가 될 만큼 유려한 디자인을 갖추고 있는 전투기인데요. 딱 봐도 인니 전투기나 중국 전투기들보다 멋있습니다. KF-21 디자인을 보고 지구 최고의 전투기 F-21을 떠올리곤 하는데 이건 베꼈다기보단 F-1 머신처럼 수렴 진화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동안 한국 기술진들의 노력 그리고 박시몽 박사의 희생이 있었기에 나온 걸작입니다. 이에 KF-21은 공기 역학적 디자인 설계로 인한 높은 기동성을 지닌 전투기로 우수한 추력 중량비와 익면 하중을 지니고 있는데 그 값이 F-22와 거의 유사할 정도로 높은 완성도를 지닌 전투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델타에게 카나드를 달고 있는 중국산 전투기와는 비교도 안 되는 디자인이죠. 그래서 그랬던 걸까요? 인니의 프라보 당선인은 어쩐 일인지 당선 후 취임식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바로 중국 시진핑을 만나러 달려갔습니다. 줄 게 있는 듯한 모양으로요. 대선 승리 후 첫 해외 방문이 중국이었는데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국방협력의 핵심 파트너가 중국이랍니다. 너무 대놓고 티내는 거 아니냐고. 시진핑은 프라보에게 중국 인민의 오랜 친구라고 길을 세워주고 아주 흡족한 표정으로 대화를 마쳤습니다. 미국과 필리핀이 연일 남중국해에서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있어 살떨리는 와중에 인도네시아가 힘 보태겠다고 하니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프라보는 시진핑과의 대화 이후 새로 부임한 둥진 국방부장도 만났고 그 다음 행선지인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다녀왔는데 한국은 패싱한 것이죠.
한국이 얼마나 호구 같았으면 뭐 돈도 안 줘, 기술도 빼가, 방문은 패싱해, 사과도 안 해. 뭐 하긴 나 같아도 아직도 국기 붙여주고 있는 나라는 무식 깔고 시작하겠다. 특히나 프라보어는 지난해 당시 중국 국방부장이 리쌍부와 따로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 장소가 스촨성이었습니다. 이곳에는 제네십을 개발한 청두항공공사가 있죠. 디자인 설계 실패로 역사상 가장 못생긴 스텔스 전투기로 평가받는 그 제네십 말입니다. 뭐 이러다 보니 중국이 갑자기 젠21 개발한다면서 KF-21과 똑같이 생긴 전투기 만들면 그냥 이거 프라보어 짓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사실 프라보어는 일찍이 친중 반미 인사라는 평가가 많았었는데요. 1998년 장인인 독재자 수하르토가 건조해서 물러난 뒤 반정부 시위단 내 학생들을 고문하고 성폭행을 배후 조종했다는 혐의로 미국에선 아예 입국 금지 처분이 떨어지기도 한 프라보어입니다. 그러니 미국이 싫을 수밖에 없겠죠. 해외 매체들은 프라보어가 당선이 되어 인도네시아는 더욱 중국 쪽으로 붙게 될 것이라며 중국 기업들은 수혜를 입을 것이고 군사, 경제, 정치에서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는데요. KF-21 개발비 분담금은 지급하지 않고 온갖 무기 쇼핑을 즐겼던 프라보어이기에 그가 대통령으로 정식적으로 취임하고 난 후에는 그동안과는 차원이 다른 민폐를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3월 PTDI CEO가 방한한 이후 인도네시아는 연체된 개발 분담금 기한을 8년 늦추면 안 되겠냐는 요청을 한 것으로 드러나는데요. 뭐 이쯤 되면 그냥 막 가자는 겁니다. 뭐 하긴 연체돼도 이자내란 소리 안 해. 국기도 그대로 달아줘. 유출해도 정식적으로 사과 요청도 안 해. 인니 입장에서는 참 세상에 이보다 쉬운 상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현재 인도네시아 개발 분담금 잔액 규모는 일찍이 1조로 넘어 1조 3,217억에 달합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요구대로라면 2034년까지 매년 1,100억 원을 균등 납부하는 셈인데요. 어처구니가 없죠. 이 일각에서는 도대체 인도네시아와의 공동 개발을 누가 추진했냐는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급 똥볼 협력을 강력하게 추천했던 곳은 다름 아닌 카이다였습니다. 늘 KF-21 개발에 발목 잡아온 카이다가 역시나 한결같이 그랬던 것이죠. 지난 2003년 카이다는 KF-21 타당성 조사에서 항공산업 육성을 위해 국제 공동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인 2005년에는 안정적인 사업을 위해 또다시 국제 공동개발을 추천했는데 그 대상이 바로 인도네시아였습니다. 반면 2006년 KDI의 타당성 분석과 2008년 건국대 타당성 분석에는 국제 공동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지 않았었는데요. 결국 국방부 산하 최대 싱크탱크인 카이다의 의견대로 2009년 3월 6일 한인니 전투기 공동개발 의향서가 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오늘날 보고 있는 그대로이죠. 카이다가 말했던 항공산업 육성은 오히려 기술 유출로 인한 경쟁력 저하로 이어졌고 안정적인 사업성은 오히려 분담금 리스크로 인해 개발 완성에 지장을 주는 것은 물론 국제적으로 호구로 낙인 찍혀 수출 협상력까지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결과에 대한 책임은커녕 다시 한번 카이다는 이미 하늘을 날고 있는 KF-21을 향해 기술적 완성도의 미성숙이라는 추상적인 비판과 공대지 무장 능력 미비라는 애당초 목표가 아니었던 부분을 트집잡아 수량을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고 외쳤던 것입니다. 카이다가 문제를 제기한 공대지 무장 능력 미비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게 아니라 원래 2006년에서 2008년 개발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없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또한 선진국들도 전투기 개발 과정에서 추락사고나 결함이 발생하는데 단 한 번의 큰 결함 없이 공중 고개 기동까지 선보이고 있는 KF-21이 어떤 기술 부분에서 미성숙하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죠. 애초에 기술적 결함은 어느 전투기에나 다 있는 부분입니다. F-35는 지금까지 1000대가 생산되었지만 아직도 수많은 문제점들이 있죠. 뭐 그렇다고 생산 안 하냐? 오히려 없어서 못 팔 지경입니다. KF-21에 들이댄 카이다의 잣대를 해외 다른 전투기들에 적용했다면 모두 미성숙 판정으로 개발조차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뭐 이쯤 되면 카이다의 존재 이유를 모르겠는데요. 하다못해 기술을 유출한 인리 기술진들은 자국을 위해서라고 말이라도 할 수 있지. 카이다는 줄곧 자국산 전투기인 KF-21의 발목만 잡아오고 있으니 그것이 진짜 나라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인지 되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한 줄 평, 존재의 이유를 모른다면 기생충과 다를 바 없다.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